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구인가? 출세하기 싫은 사람 누구인가? 시기 질투 없는 사람 누구인가? 흉이나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가난하다 서러워 말고, 장애를 가졌다 기죽지 말고, 못 배웠다 주눅들지 마시게. 세상살이 다 거기서 거기외다. 가진 것 많다고 유세 떨지 말고,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명예를 얻었다고 목에 힘주지 마시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더이다. 잠시 잠깐 다니러온 이 세상에서 있고 없음을 편가르지 말고 얼기설기 어우러져 살다 가세. 다 바람 같은 거라오. 뭘 그렇게 고민하오. 만남의 기쁨이건 이별의 슬픔이건 다 한순간이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산들 바람이고 오해가 아무리 커도 비바람이라오. 외로움이 아무리 지독해도 눈보라일 뿐이오. 폭풍이 아무리 세도 지난 뒤엔 고요하듯 아무리 지극한 사연도 지난 뒤엔 쓸쓸한 바람만 맴돈다오. 다 바람이라오. 버릴 것은 버려야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리오. 줄 게 있으면 줘야지. 가지고 있으면 뭐하오. 내 것도 아닌데 삶도 내 것이라고 하지 마소.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일 뿐인데 묶어둔다고 그냥 있겠소. 흐르는 세월 붙잡는다고 아니 가겠소. 그저 부질없는 욕심일 뿐. 삶에 억눌려 허리 한번 못 피고 인생 계급장 이마에 붙이고 뭐 그리 잘났다고 남의 것을 탐내시오. 훤한 대낮이 있으면 까만 밤하늘도 있지 않소. 낮과 밤이 바뀐다고 뭐 다른 게 있소.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있는 것. 잠시 연기하는 것일 뿐. 슬픈 표정 짓는다 하여 뭐 달라지는 게 있소. 기쁜 표정 짓는다 하여 모든 게 기쁜 것만은 아니오. 나의 인생, 너의 인생 뭐 별거랍니까? 바람처럼 구름처럼 흐르고 불다 보면 멈추기도 하지 않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집니다.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 것. 죽고 살고 오고 감이 모두 그와 같도다. 이 시는 서산대사가 입적하기 직전에 읊은 해탈시라고 합니다. 삶과 죽음 앞에서 해탈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어느 작은 양로원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촐한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그녀가 쓴 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의 내용에 감동받은 간호사들이 이 시를 복사하여 모든 간호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 시는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소개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양로원 할머니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글은 어느 할머니의 글일 뿐이지만 우리 모두의 현재이거나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꼭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양로원 할머니의 시.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흘린다고 핀잔을 주고 대체 왜 대답을 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나를 때리고 함부로 대할 때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로 저는 정말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나마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밖에는 안 보였나요? 내가 저항을 하든 말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 통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나의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내가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나 봅니다.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나요? 당신들은 저를 정말 그런 식으로 보는 건가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되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 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지키기로 약속하여 결혼하였고 나의 가슴은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당신들도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겠지요.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이었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부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보다도 더 좋을 수는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다시 느끼는 제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내가 주고 받았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묻은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은 다 망가진 이 가슴도 부풀어 오르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떠올려보면서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이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에 하나뿐인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글을 보니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인간은 태어났다가 생로병사를 거치며 결국은 죽습니다.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인생사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시대적 고려장이라고 불리우는 요양원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표현된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도 어쩐지 애잔한 마음이 남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길이라는 현실에 씁쓸함도 느껴집니다. 우리는 왜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가? 우리는 왜 요양병원에 보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요양병원을 끊을 수 없는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필요하게 되었고 현재는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은 정말 병원일까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버티는 곳이라고 말이죠. 모든 자식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늙은 부모가 귀찮아서 돈 몇 푼이면 해결된다는 아니란 생각에 요양원으로 보내지는 노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슬픈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식들이 얼마나 될까요?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 해야 하는 현실에 자식들의 가슴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자식들의 면전에서 부모는 애써 슬픔을 보이지 않으려 굳어만 가는 얼굴에 미소를 띄웁니다. 나는 걱정하지 말고 잘 살라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에 얼마나 와닿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의 사회는 진짜 많이 특이한 구조입니다. 정말 기형적인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정말 많이 안 합니다.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도 많지요. 한 집에 아이가 한 명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노인층은 급속도로 많아지는데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없지요. 그럼 지금 30, 40대의 사람들은 20년 뒤 60살이 되었을 때 70대, 80대의 부모들을 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스틸라이프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거두어들이는 시체들 대부분이 고독사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처리를 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지요. 아픈 부모를 자식들은 돌보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전혀 본 적도 없고 친분도 없지만 나라의 녹을 받고 살아가는 공무원이기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게 성찰을 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 속의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50, 60년대생 혹은 그 이전에 태어난 부모님들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고생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편찮으면 자식이 다 했을 겁니다. 아니면 시집온 며느리가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내 나이가 60이 되는 거죠.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굳이 힘들게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막상 보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봉착하게 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결정인 것은 자명합니다. 요즘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많이 보냅니다. 먼저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나 간병인이 100% 본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병실에 6명이 입원해 있다면 40만 원씩 거두면 총 240만 원이 됩니다. 그럼 간병인이 240만 원의 월급을 가져가는 거죠. 일반적인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법정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통 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기저귀 비용 등을 더하면 110만 원 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시설이 좋은 곳은 간병비를 80만 원까지도 받습니다. 병원마다 차등이 있지만 110만 원이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설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곳은 시설의 질을 높이려고는 하지 않고 간병비를 낮추는 것에만 혈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곳은 보내놓고도 기분이 찜찜합니다. 시설 투자나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노력이 없고 환자 유치에만 심혈을 기울이는 곳에 입원해 있으면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합리적이면서 좋은 요양병원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양원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급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하는 의사도 없습니다. 의사가 없는 게 정말 크지요. 실제로도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 중에서는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된 경우들도 많습니다.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질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실제로 지금 요양원의 구조는 인력이 부족해서 혼자서 20명, 30명을 보는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많은 국공립 요양시설은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입주되기를 해도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요양원의 현실은 그냥 지나간 뉴스들만 봐도 별로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불과 이틀 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요양원 입소 한 달 만에 멀쩡하던 아버지가 반송장이 되었다고요. 대형 병원을 찾아가 보니 요양원에서 밥을 억지로 먹이는 과정에서 흡인성 폐렴이 왔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신장 기능이 약화됐을 뿐만 아니라 영양 결핍과 탈수 증세까지 와서 중환자실 입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양원 측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난폭 행동을 견뎠다고 말합니다. 모든 요양원과 요양사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보낸 수많은 보호자들이 혹시 내가 선택한 요양원은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기사이지요. 요양원은 종신형을 받은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요양원은 꼭 감옥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시설 내 학대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죽음마저도 두렵고 비참하게 만드는 이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도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면서 요양시설에 일단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함을 알면서도 자식에게 버림받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감당하기 싫고 힘드니까 시설에 보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면 결정은 더욱 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도 우리 집만한 곳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최상급, 최고급 요양시설에 들어간다고 해도 내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 당연할 것입니다.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지 준비를 하는 것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있기보다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준비를 내가 직접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고 독립하여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이것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독립입니다. 노후에 요양원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육체적인 면에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 수명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 체력을 유지하려면 먼저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걷지 않으면 걷고 싶어도 못 걷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서면 산다는 말도 있지요. 나이 들어 근력이 줄어드는 순간 급속도로 노화가 시작됩니다.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갑자기 하반신이 가늘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찍 골다공증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허리나 어깨가 굽거나 상체가 앞으로 기우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무릎도 온전히 피지 못하고 구부러진 상태로 굳어버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근력이 약해져서 근육이 우리 몸을 지탱해주지 못해서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팔과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노후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려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령을 들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거나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서 무릎 높이까지 앉았다 서기를 한다거나 또는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등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도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나 줄넘기 하기, 수영과 자전거 타기 등 매우 다양합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나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해보세요. 제가 하나만 고른다면 걷기 운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균형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낙상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고 사망 원인 중 2위가 낙상 사고라고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균형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은 한 발로 서기 운동입니다. 한 발로 서기는 균형 감각을 익히기에도 효과가 있고 혼자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두 눈을 감고 오른발로 섭니다. 그리고 왼발은 무릎을 45도 구부린 채 지면에서 15cm 정도 높이로 듭니다. 두 손은 허리에 대면 됩니다. 쉬운 것 같아도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면 우리가 몇 초 동안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발 서기를 해보면 앞뒤 양옆으로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리가 뻐근해집니다. 그만큼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꾸준히 하시면 균형 감각도 향상되면서 한 발로 서서 버티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둘째는 정신적 독립입니다. 나이 들어서 정신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에 걸리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치매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고 치매를 치료하는 약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치매 약은 치매 악화를 지연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으면 그것만으로도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잘 씹는 습관이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껌을 자주 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길러보세요. 치매 환자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장기 기억은 잘 회상하면서도 단기 기억은 잘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기 기억을 만들어내는 기관인 해마라는 부위가 망가졌거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생각을 떠올리면 그것이 해마에 자극을 주어 해마의 기능이 퇴화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서는 향상시키기까지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머리를 많이 쓰는 생활 습관을 들이세요. 뇌는 자극을 먹고 산다고 할 만큼 끊임없는 자극을 원합니다. 자극 중에서도 뇌가 가장 좋아하는 자극은 바로 새로운 자극입니다. 뇌가 환호하는 자극이 될 수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세요. 예를 들면 새로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배운다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배운다거나 새로운 노래나 춤 등을 배우는 것이 모두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가는 것도 뇌에 신선한 자극이 되어 활기 넘치게 합니다. 또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생활 습관도 만들어 보세요. 되도록이면 젊었을 때처럼 여러 사람들과 자주 만나 어울리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뇌에 좋은 자극을 줍니다. 집에서 혼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웃으며 즐겁게 생활하세요. 전문가들은 웃으면 뇌가 젊어진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웃음은 좌뇌와 우뇌를 같이 자극하고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뇌 회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뇌의 혈류가 활발하게 흐르고 이로 인해 의욕이 넘치며 몸에 활력이 돌게 됩니다. 웃음의 효과가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우리 뇌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웃기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진짜 웃음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억지로라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정신적 독립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치매가 시작되고 있을 시기에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인성 우울증과 치매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이 치매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우울증을 치료해야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매사에 비관적 마음보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현재를 즐기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100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리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준비를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년 후에도 제2의 직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일을 계속하는 것도 좋습니다.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고 새로운 것을 피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무엇이든 배워보세요. 이걸 배워서 뭐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습관과 정신력이 쌓여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고 늙고 병이 드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지만 저는 죽음 앞에서 온전한 정신과 육체를 최대한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기억의 연결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것은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이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괴로운 심정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큰 질병에 걸리면 사실 웃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괴롭고 삶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대부분 돈 문제로 시작해서 싸우게 되고 부양의 문제로 자녀들이 다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에 눈물만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조언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마세요.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중심을 잡고 당찬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세요. 둘째,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됩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살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셋째,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살다가 갈 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선택을 했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됩니다. 넷째, 잘 산 인생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고 꽃을 담으면 꽃병,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됩니다. 통에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되고 똥을 담으면 똥통,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 김치를 담으면 김치 그릇이 됩니다. 병이나 통이나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좋은 쓰임으로 쓸 수도 있고 허드렛 일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꿀병이나 물통이나 밥그릇 등 좋은 것을 담은 것들은 자주 닦아 깨끗하게 하고 좋은 대접을 받는 대신 좋다고 여기지 않는 것을 담은 것들은 한번 쓰고 버리거나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하려는 나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 통, 그릇들은 함부로 마구 다루면 깨어지거나 부서져서 곧 못쓰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이것들과 똑같아서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좋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못된 대접을 받아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 대접을 받느냐 아니냐로 달라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불만, 시기, 불평등, 좋지 않은 것들을 가득 담아두면 욕심쟁이 심술꾸러기가 되는 것이고 감사, 사랑, 겸손 등 좋은 것들을 담아두면 남들로부터 대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나의 미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한 3가지. 육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 경제적 독립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세요.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